간이가세 내야지. 무조건 간이가세야. 왜냐면 무조건 간이가세가 유리하다니까. 그래.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세무사 홍지영. 저는 자영업자 박세범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연간 세무 일정을 알아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3월은 요새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세범님은? 3월은 사실 뭐 특별한 일정은 없는 달인데 저는 이제 식당을 법인으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또 법인이신 줄은 미처 몰라뵀네요, 대표님. 저희 이제 오늘은요, 사업자의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사업자 유형을 근데 저희가 왜 알아야 될까요? 뭐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면 역시 돈 때문이겠죠. 예.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도 다르고 일정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부터 사업자 유형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규 사업자분들한테 오히려 더 필요한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업자인지 또 어떤 사업자가 나한테 유리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사업자분이 사업자 등록을 하시려면은 가장 먼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다시 부가세 과세냐 면세냐에 따라서 과세 사업자하고 면세 사업자로 나뉘게 됩니다. 면세 대상 사업은요, 부가가치세법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국민들의 먹거리인 농축수 임산물과 관련된 도매업자들, 의료 용역과 관련된 부분도 면세를 적용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용역에서 해당할 수 있는 학원 사업자 등도 면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저같이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배달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보통 뭐 일반 과세자나 간이 과세자 중에서 선택을 하시게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찾아보시거나 궁금해하는 게 내가 일반을 내야 돼? 간이를 내야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간이 과세자를 선택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지, 일반 과세자를 선택하면 좋은 사람은 없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이 과세자는 납부에 있어서 아주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조금 영세한 사업자로 분류를 해서 신고도 간편하게 해주고 납부하는 세액도 좀 줄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준비해온 표를 보실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대상부터 좀 살펴볼게요. 일반 과세자는 연매출 8천만 원 이상이 일반 과세자고요. 간이 과세자는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자예요. 2021년도 즉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원래는 작년까지는 4,8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한도가 좀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연평균 8천만 원 이렇게 연매출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연매출이 아니고 그 월 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해서 기준으로 아, 그렇죠. 예, 중요한 지적이죠. 예를 들어서 이 8천을 나누기 12를 하면 666, 예, 600 666 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아, 계산을 잘 하시네요. 맞아요. 원래 세무사는 계산을 못 합니다.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660만 원 정도가 한 달에 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12월에 오픈했으니까 이달 매출 8천만 안 찍으면 계속 간이겠지? 아니에요. 한 달로 따졌을 때 12월 오픈이시면 660을 넘게 되면 간이에서 일반으로 그 다음에 7월 달에 전환이 되십니다. 네, 두 번째는 과세 기간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예. 지난 시간에 그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 과세 기간 일정을 봤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일정은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2번이었는데 간이 과세자는 1년 단위 이렇게 돼 있어서 쉽게 해주는 거죠. 신고를 그렇죠. 1년에 2번 하지 않고 한 번만 하게 해주는 거니까 1월부터 12월 것까지의 그 부가세 신고를 매년 1월 달에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부가세율을 보시면 부가율은 똑같이 부가가치세율은 10%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걸 간이과세자는 더 곱해줍니다. 만약에 음식점에서 매출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중에 10%는 이제 그 손님들의 세금이죠. 소비세. 그 세금이기 때문에 이제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을 이제 잠깐 갖고 있다가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간이과세자로 하면 부가세 10%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10%를 곱해서 이제 10% 곱하기 10% 하면 1%가 되는 거니까 1,000만 원의 1%면 이제 100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100만 원을 내야 되는 반면에 간이과세자로 하면 10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엄청난 있죠. 혜택이죠. 네. 예전에 상담할 때 세 분이서 동업을 하신다고 3명 명의로 사업자를 공동 명의로 되게 이렇게 야심차게 내왔어요. 네. 일반으로.
그래서 바로 빨리 가서 다 폐업시키고 간이 바꾸라. 폐업하고 바꾸셨어요? 네, 그렇게 바꾸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규 사업자일 때 이렇게 간이가세자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되게 유리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간이가세자가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걸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 되는 부분이요.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안 되세요. 지금 작년까지는 4,800만 원 미만이었으니까 이분들은 다 발급이 불가능하시고요. 대신 4,800만 원은 넘으면서 8,000 미만인 사람은 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바뀐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요, 세범님, 네. 이 세금 계산서 발행이 되게 중요할까요? 중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이제 거래처가 네. 일반 소비자인 경우에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우리가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소비할 때 이렇게 세금 계산서가 필요한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거래처가 일반 소비자가 아니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들은 증빙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가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요, 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되는 건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때 일반 과세자는 전액공제, 즉 환급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픈을 음식점을 했는데 첫 해에는 인테리어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보통. 그럼 인테리어 비용 들어간 세금 계산서는 다 환급도 가능해요. 그런데 간이가세자인 경우에 인테리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셨더라도 그게 매출보다 매입, 즉 인테리어 경비가 훨씬 많이 들었더라도 환급이 불가능하세요. 그리고 매입세액 공제를 할 때도 위에 매출액의 부과율을 곱해줘서 1%로 세금을 줄여줬잖아요. 마찬가지로 공제되는 부분도 부과율을 다시 곱해주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게 됩니다. 매출에 대해서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주니까 간이가세자가 유리하긴 하지만 그걸 똑같이 매입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버리니까 이게 간이가세자가 항상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간이가세자로 받으시는 게 그래도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앞에서 두 유형의 차이를 비교를 해봤잖아요. 네. 제가 질문을 바로바로 드리면 이제 세범님이 대답해 주실 수가 있겠죠? 제가요? 세무사님 우리 둘밖에 세무사님 없네요. 앞이라 이거 너무 긴장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간이가세자가 무조건 좋은가요? 결국은 매출과 매입을 잘 예상을 해서 어떤 게 더 많을지 매출이 많으면 간이가 유리하고 반대로 매입이 많을 것 같으면 오히려 일반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런데 장사를 하면서 매입이 더 많기를 바란다는 건 손실을 계속 보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네. 간이가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또 여쭤볼게요. 네. 일반 과세자가 더 유리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또 있을까요? 반드시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즉 소비자 대상이 아니라 나의 이제 기업 대상으로 거래처가 많다라고 하면은 일반 과세자를 선택하시는 게 사업에 도움이 되시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간이가세자가 이렇게 혜택이 많고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꼼수를 쓰세요. 예를 들어 저희가 부부면 제 이름으로 먼저 간이를 냈다가 가게로 냈다가 이분은 집 주소로 냈다가 그다음 다시 크로스로 남편 명의로 다시 바꾸고 이런 거 다 걸립니다. 제가 걸리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뭐 주소지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 가족 명의로 하는 거, 간이에서 일반되면 바로 폐업하고 또 거기서 다른 사업하는 거 이런 거 다 잡히니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하시는 분을 많이 봤어요. 그렇죠? 저 이렇게 걸리는 사람을 또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결국은 국세청이 다 아는군요, 이런 그렇죠. 것들을. 특히 이제 가족 관계에서는 혈연으로 묶여 있으면 다 같이 봐요. 네. 오늘 사업자 유형을 얘기하면서 또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오늘 부가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또 우리 부가세가 또 되게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 저도 그랬고 보시는 분들이 잘 모를 텐데 네.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한 세금이고 부가세 낼 때마다 금액도 너무 크고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는 본격적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원천세 같은 세금의 개념에 대해서 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리고 사장님들께서 아시면 좋을 절세 꿀팁들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세무가 머니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공부하시는 사장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만나요. 아.